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종교활동도 하고 햇빛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걷기 운동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어제 정리했던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다시 녹음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미국 대 비미국의 싸움, 이 싸움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가 가장 큰 도전을 받을 것이다, 테스트를 할 것이다. 한국 증시의 뒷심, 진정한 뒷심 테스트가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그리고 3월 30일 전에 뭔가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먹을 날이 한 2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입은 여전히 거친 입. 세계 경제를 이끈 리더가 어떤 전략과 논리적 사고 없이 막 이렇게 뱉는 게 맞을까? 처음에는 뭔가 전략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의 거친 입에 세상 모든 주식쟁이들이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죠. 주식이 빠지면 미국의 지금 소득의 기본이, 은퇴자들의 기본이 지금 주식에 있는데 이게 하락한다면 그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큰 독이 돼서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글로벌 모든 사람들을 미국에 대해서 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생각, 이게 맞는 거냐, 제국이 맞는 거냐, 그런 생각을 들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풀어주면 안 되죠.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풀려 나왔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주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는 플러스 0.52, 나스닥은 0.7%, S&P 500은 플러스 0.55,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이렇게 급반등한 이유를 뭐냐? 첫째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죠. 고용과 경기 둔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파웰이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웰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낙관론을 이야기를 했다. 파월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노동시장은 견조하며 인플레이션은 2%대 장기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 상당히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4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 말이 줄여지면서 시장에 부정적이었는데 더 큰 명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파월은 올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죠. 이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주로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롱이 아니죠, 쇼세 재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미국 증시 경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주식이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파웰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롱으로 작용을 했다. 오히려 지지력을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은 견고하다는 평가, 이게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무난히 소화를 했다. 무난히 소화. 이날 금요일 오전에 발표된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부분은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대비 신규 고용 수치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예상은 미스를 했는데 1월보다는 좋았다. 미국 노동부의 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15만 1000명이 증가했고 시장은 16만 명을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적었죠. 하지만 지난 1월 비고용 지수가 12만 5천 명으로 하향한 거에 비해서 15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커버되면서 무난하게 시장은 일단 고용지표는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실업률 또한 예상은 4%를 했는데 4.1%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소화를 하면서 지나갔죠. 아주 무난하게. 문제는 파월의 주딩에서 있는 거죠. 네. 장 초반 증시는 이날도 급락을 경험했다. 고용 지표를 무난히 소화하면서 상승하다가 최근 시장의 기조가 되고 있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많이 먹었던 것을 토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우려를 낳았다. 연기, 한 달 연기해줬다가 또 뒷담화 치고, 트럼프는 이날 일부 공개된 미국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 있고 아마도 상승할 것이라며 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답변한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세계 제국을 이끈 리더의 말입니까? 이 말입니까? 절입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죠. 또한 캐나다 트루잉 국무총리하고 서로 욕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주말 내내 가십거리로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는 모습이 서서히 나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 적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달러 지수는 103.81까지 빠졌는데 103까지 빠지는 달러 지수, 달러 약세. 미국 채권을 봅시다. 2년짜리는 3.999, 3.4bp 상승, 10년짜리는 다시 4.3까지 올랐는데 2.5bp 금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쭉 내려다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건데, 다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관세도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찍고 살짝 턴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수급을 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는 1조 7,676원을 갖다 팔았죠.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다 받고 있냐? 개인이 받고 있고, 다음에 보험, 투신,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와 같은 자사주 매입하는 친구들이죠. 연기금 이런 쪽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기금이 마이너스를 한번 갔다가 파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금요일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투신이 팔고, 보험, 연기금, 오히려 연기금은 코스닥은 팔고 코스피는 사는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은 코스닥이 사고, 이게 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여러분이 얘기했죠. 중국의 딥시크발 IT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 성장주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우수리가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의 영향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이번 주에 또 생각해야 될 1번의 가장 큰 퀘스천은 미국과 비미국의 이 싸움이 언제까지 비미국 쪽으로 돈이 쏠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한국이 속하고 중국이 속하고 일본이 속하고 이런 건데, 한국과 중국의 쪽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논쟁거리인 거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에 나스닥, 대만각권, 미국 S&P 500, 니케, 홍콩, H, 홍콩 상하이, 인도 선섹스, 유럽 스탁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오르고 미국 쪽이 많이 올랐는데, 2025년은 홍콩 H지수, 유로스탁, 코스닥, 코스피 이런 쪽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홍콩 H하고 유로하고 한국이 상당히 리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과 다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과연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핵심인 거죠. 앞에서도 금리를 했는데 금리는 빠지다가 살짝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그렇죠. 원달러도 약세에 가다가 살짝 이제 강세, 박스권에 갇히기지만 그나마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4년과 확연히 다른 어떤 경제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정폭이 심화되죠. 금리 하락에 부동산 유틸리티가 강세다. 오펙 플러스의 점진적인 증산 및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주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미국 제2정부 금리가 4%를 하회하는데 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다.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약세 견인. 최근 미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누적되면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화되고 ex-US 시장의 투자 매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지난해 12월 17일 최고치에서 약 16% 하락. 테슬라는 연초 이후 35% 하락하는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리 테슬라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뭐 460달러에서 지금 262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약 4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의 약세는 참 의외이죠. 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YOY로 34%를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는 이제 팔란티아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여기에 막 섞여 있는 모습. 마이너스 16%,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16%, 팔란티아는 플러스 12% 상승. 테슬라는 올해 YT들 올해 1월부터 지금 34% 빠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제 테슬라 3배짜리를 가끔 제가 매일 보여주는데 오늘은 얼마 거의 120달러까지 갔던 게 15달러가 됐으니 이게 85% 정도 빠진 거죠. 네. 이제 살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250달러가 깨지면 이 3배짜리를 사자 이 운동을 지금 펼칠 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동참하실 분들은 돈 가지고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증시 코스피 퍼는 9.4배, 8.8배대 있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어느 정도. PBR은 0.89배, 0.8배 있다가 0.89배 살짝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하나오션이 111% 상승. 네,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7%, 현대로템 70%, 금호서교육 35%, 알테오전 30%, 하나솔루션 28%. 네, 중국 알리바바 71%, 샤오미 59%, BYD 27%. 미국은 팔란티아가 6%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빠진 올해 YTD로 그러한 서로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은 하락, 비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상승, 중국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H쉐어, 상하이 지수, 상하이 항생지수는 상승,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금주 시장 전망리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지 오늘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월 CPI 결과가 주목된다. 네, 다음 주 CPI 결과가 나오죠. 증시가 또 하락할 것인가. 이번 주 증시는 12일에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이제 입이 주댕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올가는 2월 CPI가 전년 동월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 3자가 깨져서 내려온다. 실제 CPI가 이보다 높게 발표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오늘 14일 CPI 발표 이후에 PPI 지수가 발표되고 18일에서 19일에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릴 예정이다. 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간 주요 증시는 글로벌 관세 정책 여파로 크게 휘청거렸다.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3.1%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기 우려감에 대한 해소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단추를 일단 파웰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잘 깬 것 같아요.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클리컬 업종의 상대 강도가 하락 중이다. 시클리컬 업종. 시장의 경기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업종이 하락 추세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침체 중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잦은 관세 정책 변경으로 고조된 정책 불확실성이 경기 우려를 자극한 결과이다.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민감도와 고환율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 엔터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좋죠. 반대로 이제 좀 두들겨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업종은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고 주도주들의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유틸리티나 화학 등의 아직도 저평가 기업들 딥밸류라고 그러죠.
이러한 종목들이 꿈틀거리면서 구조조정을 끝내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미국에서 ECC 석유화학 업종에서 더 이상 이제 추가 증설을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또 태양광에서 중국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면서 딥밸류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3월 이번 주에는 특히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자. 지금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순환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건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종목을 확실히 선별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어떤 종목은 내가 장기로 가야지 가고 어떤 종목은 15%는 먹고 팔자. 이거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시장에서 견딜 수 있다. 두 번째, 무엇을 사야 되느냐. 기존 시장의 리딩했던 종목들은 일단 5대5 전략을 추천한다. 추가 상승 시마다 50%를 덜어내고 나머지 50%는 끝까지 가져가 보자. 대표적인 게 조성, 방산, 엔터, 푸드. 이 4개 업종은 향후에 상승할 때마다 50%씩 덜어내고 50% 나머지 50%는 끝까지 한번 올해 내내 올해는 상반기 내내 특히 5월까지만 가져가 보자. 이게 이제 제 전략이죠. 네. 추가 상승에 대비해 지속 보유가 필요한 업종은 LNG 섹터 관련 종목들. LNG 섹터 뒤에서 좀 다뤄줄게요. 네. 다음에 앞에서도 있지만 딥밸류 종목도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과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네. 기타 또 순환매로 대비해야 될 게 원전, 유리기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또 순환매를 위해서 대비를 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상당히 머리 아프게 다양한 종목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주 추천 종목을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 네, 옛날에 포스코 칼라 강판이었죠.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서고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수혜다. 목표가는 55,000원. 현대로템 트럼프발 유럽 방위비 증액 수혜 지금 8만원인데 10만원까지 갈 것 같다. 다음에 LNG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강관부터 시작해서 다 필요한데 또한 LNG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힘이죠. 8만원까지 보자. 캠트로닉스가 이제 주말에 금요일에 올라오던데 삼성전자 DS 부분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기판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거. 메인 기판하고 인터포저 두 개를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바꾸면서 중국과 대만에 뺏겼던 그러한 첨단 기술을 가져온다. 캠트로닉스 지금 25,000원이 35,000원. YG엔터 걸그룹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안무 영상이 유튜브 조회 18억 뷰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이제 3월인가부터인가요? 네, 다시 출격을 한다는 완전체로 이런 것들이 YG엔터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다음에 순환매로 피옵틱스 충분히 주가를 조정해 받았죠. 5만원 가다가 38,000원이니까 다시 5만원. 하나솔루션 트럼프가 진재생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하나솔루션밖에 없죠. 3만원. 중국이 태양광 보조금을 폐지했다. 미국 내 과점 체제가 시작됐다. 롯데케미칼 미국 내 ECC 증산이 마무리됐죠. 화학산업도 중국발 공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9만원 수준. 금호석유화학 전사 증설 완료로 주주환업 강화 전망. 세계 장갑시장 고무 장갑시장 수급 개선 전망. 단기 순이익의 최대 40% 주주환원 정책에 사용될 전망이다. 목표 가격 15만원. 에라이즈 네스원 코스피 100 지수에 금양이 빠지고 대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죠. 네. 방산 중 추가 상승 전망. 지금 30만원대 초반인데 40만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을 봅시다. 3월 10일은 썸머타임이 시작되네요. 이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10시 반에 끝납니다. 3월 11일 화요일 미국 1월 9일 이직 보고서. 수요일 미국 2월 CPI. 네,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 9시 30분이네요. 12일 9시 30분. 13일 미국 PPI가 발표되고 다음에 3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소매 판매. 엔비디아 GTC가 열리죠.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3월 19일 BOJ 기준금리 결정. 네, 이게
좀 중요하죠. 20일 날 미국 FOMC가 열리네. 3월 20일. 3월 20일 선물 옵션 수출입 동향. 다음에 ELCC 유로피아 마켓가 수요일 날 열리죠. 네.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2월 PC 물가지수. 3월 30일 한국 공매도 재개 및 공매도 개선법 시행. 이 표를 하나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미국 대 비미국,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또 변화를 어떻게 시장이 소화할 거냐. 세 번째, 시장이 다양한 어떤 뭐랄까, 리딩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또 뭐가 순환해서 돌아올 거냐. 이걸 누가 잘 맞힐 거냐. 이 싸움. 네 번째로는 미국의 CPI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표들이 이게 얼마나 다양한 지표 속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모습인데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생각보다도 코스피 외국인이 파는 것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면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냐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LNG, 그렇죠? LNG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쪽에서나 뭐 소선 쪽에서 좀 덜 올라가는 것들 올라오면 50% 팔고 50% 가져가고 다음에 딥밸류에 있던 석유화학, 그렇죠?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역으로 좀 사주는 거 이런 전략들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집단지성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 들어와셔서 자기 생각을 1대1로 올려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다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봄 기분이 완연한데 우리 주식시장도 이번 주에 좀 봄 기운이 완연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레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